그날 통장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억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넣었고 제가 직접 뺐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63이고 작년까지는 공공기관 전기시설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32년.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더군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케이크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데 기쁘다는 감정보다 이상하게 허전한 게 먼저 왔습니다.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직장 생활만을 뜻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딘가 중요한 것 하나가 조용히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래,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뭔가 물어보려다 말았고 저도 뭔가 말하려다 먹기만 했습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들끼리 이런 저녁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저녁. 그날은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2년 동안 그 시각에 일어났으니까요. 몸이 아직 몰랐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았습니다.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내는 오전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를 했죠. 일주일에 나흘. 그러니 오전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 한 주는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두 번째 주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게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32년 동안 해야 할 것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단번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뭔가를 했느냐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허전한 채로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쌓이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퇴직 2달째 되던 달에 아내가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밥 먹다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냥 보험갱신 때문에 이것저것 보다 보니 우리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파트타임 월급이 많지 않았고 제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년이 문제였습니다. 2년 동안 퇴직금을 쪼갰으면 됩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계산이 간단한 게 문제였습니다. 간단하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들여다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2년 후에 연금이 나오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금으로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흔들렸습니다. 약값이 들었습니다. 저는 혈압약에 위장약이 추가됐고 아내는 무릎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언제 또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 후였습니다. 숫자를 쓰다 보면 자꾸 빈칸이 생겼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빈칸들.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게 아니라 더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 빈칸들이 밤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 공원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면 요즘 주식이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꼭 나왔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동네 이발소에서도 사우나탕 안에서도 어디서나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좋다더라. 요즘 배당주가 괜찮다더라.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건드려 보려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우리 그런데 체질이 아니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아니야.
체질은 타고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TV를 켜면 증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수익이 얼마라고 웃으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무렵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5년 만에 나온 자리였습니다. 비슷한 또래들이 모였습니다. 퇴직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누가 먼저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배당주를 몇 년째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그게 제일 낫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상장 지수 펀드를 분산해서 담았다고 했습니다.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서 덜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적게 시작해도 돼. 핵심은 분산이야. 한 군데 몰빵만 안 하면 돼. 몰빵만 안 하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쉽게 들렸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몇 시에 들어온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산하면 된다. 한 군데만 안 몰면 된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주식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어를 치니까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50대, 60대 직장인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배당 투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영상들이었습니다. 한 채널을 눌렀습니다. 진행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당주는 기다리는 투자라고.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월급처럼 된다고. 월급처럼.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날 밤 2시까지 봤습니다. 처음에 산 종목은 배당주 2개였습니다. 한 개는 국내 통신사, 한 개는 금융주였습니다. 동창 친구가 말한 것처럼 분산했습니다. 한 군데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면서 이 정도는 공부 비용이라 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려다 그래요 했습니다. 그게 동의인지 포기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체결 완료. 그 문자 한 줄을 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배당금이 분기마다 들어온다고.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얼마나 돼요?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보다는 낫네 했습니다.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첫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기 봐 했더니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들어오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짜 들어오네. 그로부터 2달 후에 종목을 2개 더 샀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보다 2배쯤 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많이요? 했습니다. 저는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 나눠 놓는 거라고. 어느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버텨준다고. 아내가 알았어요.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산, 배당, 장기. 유튜브에서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알고 있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건데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시장이 오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산 종목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들어오고 평가 금액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앱을 열면 초록 숫자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저는 오늘은 좀 올랐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행이네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우리 일상 대화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올랐다. 다행이네.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때쯤 제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배당 투자 채널 하나였는데 어느새 1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성장주, 반도체, 미국 주식, 차트 분석. 처음엔 배당주만 하겠다고 했는데 성장주도 조금 담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배당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엔 작게 왔습니다. 작은 생각이 작은 채로 있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처음 산 날이 기억납니다. 배당주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주였습니다. 배당은 없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오를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기사에서도. 저는 그 분석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믿었던 겁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앱을 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배당주는 분기마다 확인하면 됐는데 성장주는 매일 봐야 했습니다. 아니,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앱을 열었습니다. 점심 먹고 열었습니다. 뉴스 보다가 열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밥 먹으면서 폰 그만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만 했습니다. 그 잠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6달쯤 됐을 때 제 투자 방식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당주 2종목이었습니다. 어느새 종목이 12개였습니다. 배당주 4개, 반도체 3개, 바이오 2개, 미국 주식 3개. 분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군데 나눠 놓은 거라고. 근데 분산은 위험을 줄이는 거지 이것저것 다 담는 게 아닌데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총 금액이 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의 5배 가까이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처음엔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일부가 자꾸 커졌습니다. 아내는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한 게 숨긴 건지 그냥 번거로운 건지 그때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 아파요?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복지관에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다 서울에 살아서 명절에만 내려온다고, 평소엔 혼자 밥을 챙겨 드신다고. 저는 들으면서 응 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멈추다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어쩌냐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딸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명절에 올라오는데 둘 다 제 살림 버티기 바빴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려다 그렇겠지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 못 잤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다음 날 아침 앱을 여는 손에 영향을 줬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 강해진 생각이 판단을 흐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바이오 종목 하나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30%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팔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다음에 바로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 들고 있으면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이 더 컸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내가 그 종목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다고 말했으니까요. 아내가 그 종목 어떻게 됐어요? 했습니다. 저는 조금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말하면 다른 이야기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손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종목 하나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다시 점검하고 전체를 줄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종목을 더 샀습니다. 이 종목이 빠진 만큼 다른 데서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원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판단을 미뤘습니다. 그 이후 2달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아침 앱을 열었고 매일 저녁 정리했습니다. 오른 날은 저녁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내린 날은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공기가 시장을 따라갔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한번 보더니 오늘 많이 내렸어요 했습니다. 저는 좀 그래요 했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국이 조금 짰습니다. 아내도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짠 국이 그냥 그날의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종목이 내려간 거였습니다. 바깥에서 온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안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앱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 한참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퇴직금을 좀 더 불려서 든든하게 있으면 좋겠어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매일 아침 앱부터 열고 종목 뉴스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아내랑 말이 줄어들고 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계좌 생각이 먼저 나고 내가 뭘 지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그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로 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으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나 잠깐 봐요.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식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가 손실인지 말하면서 숫자를 적었습니다. 아내가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종이를 봤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왜 말 안 했냐거나 그런 말들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한마디. 아내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뗐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했습니다. 저는 응 했습니다.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내가 건물을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유니폼 차림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무릎이 좋지 않아서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눈물이 없었는데 그날 오전에 계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수익이 어떤지가 아니라 전체를 봤습니다. 종목 12개. 어떤 건 조금 올라 있었고 어떤 건 크게 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진짜 아는 게 뭔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석을 읽으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채팅방에서 올라갈 거라고 하면 올라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의 말을 따라간 거였습니다.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배당주는 그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받은 배당이 있으니 손실이 제한됐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분석도 제대로 모르면서 들어간 것들. 거기서 손실이 컸습니다. 정리하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숫자를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한참 봤습니다. 2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고 5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종이를 덮었습니다. 아내가 그 숫자를 본 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식탁에 종이를 펴놓고 있었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종이 앞에 서서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 읽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아내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면서 식탁 위에 뭔가를 놓고 나갔습니다. 제 혈압약이랑 위장약이었습니다. 물컵도 옆에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중에 약을 꺼내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해준 거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목이 메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던 날에는 눈물도 안 났는데 약봉투 하나에 이게 뭐냐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놓쳤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앱부터 열었으니까요.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전에 인력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단기 전기시설 관리, 건물 관리, 경비. 제가 32년 동안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일단 서류 내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부끄럽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32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무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척 따라갔습니다. 내가 진짜 아는 건 여기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헤맸습니다. 그 주에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응 했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저는 그랬어? 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어. 직접 그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무슨 일 있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했습니다. 딸이 알았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밥은 잘 먹어요? 했습니다. 저는 먹어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폰을 내려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좀 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 얼굴이 많이 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좀 쉬고 있어서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반찬을 집으면서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먹어 했습니다. 그날 밥상은 오랜만에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저는 그래 했습니다. 아내가 사진 있어요? 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두 손을 내밀고 비틀거리며 서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세 발짝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웃은 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닦고 아내가 헹궜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제주도 가자고 했던 거 기억해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퇴직하면 같이 가자고 한 말. 저는 응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가겠다는 말이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단기 일을 나갑니다. 건물 전기시설 점검일입니다. 예전 일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먼저 챙깁니다. 혈압약, 위장약. 이게 먼저입니다. 앱은 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배당주 2개는 그냥 뒀습니다. 처음에 산 2개. 배당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도록 놔뒀습니다. 그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복지관에 나갑니다. 무릎 때문에 서는 시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게 됐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걷습니다. 어제는 걷다가 아내가 저 가게 생겼네 했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했습니다. 돈 얘기, 계좌 얘기, 종목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 생긴 가게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손실은 있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제 통장에 없는 돈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이 아직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숫자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십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잠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새벽 공기입니다. 한참 있다가 들어옵니다. 약을 꺼내놓고 다시 눕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면 같이 약을 먹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아침 산책을 나가면 공원 벤치에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종목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뜬다더라. 저는 그 앞을 지나갑니다. 걸음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들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창문으로 볕이 들어옵니다. 아내가 이거 드세요 하면서 반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줍니다. 저는 고마워요 합니다.